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조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건조기후가 굉장히 독특한 기후 형태를 나타내다 보니까 여기서도 독특한 지형들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는 식생이 매우 빈약합니다. 왜요? 강수량이 적으니까요. 강수량이 500ml 미만인 곳들이 건조기후 지역이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낮에는 겁나 뜨겁고 밤에는 겁나 추워집니다. 하루의 최고 기온에서 하루의 최저 기온을 뺀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교차라 그러죠. 일교차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암석이 제자리에 있는데 거기서 녹거나 깨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게 풍화였죠. 그런데 여기는 일교차가 너무 크고 비는 안 오다 보니까 화학적 풍화보다 물리적 풍화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다시 풍화란 암석이 제자리에서 녹거나 깨지는 현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녹는 것을 화학적 풍화라고 했고요. 제자리에서 깨지는 것을 물리적 혹은 기계적 풍화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녹으려면 비에 뭐가 섞여서 내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일단 비가 안 내리니까 화학적 풍화보다 자기 혼자서 깨지는 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하루에 낮에는 40도, 밤에는 영하, 계속 이런 게 10만 년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그냥 학교 운동장에 그냥 1년 동안 서 있기만 해도 피부는 다 수축팽창하느라 다 흐르르 거릴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10만 년, 막 오랜 시간 있었으니까 다 깨졌겠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 풍화가 화학적 풍화보다 활발하다. 자, 여러분, 화학적 풍화가 안 일어난다가 아닙니다. 화학적 풍화도 일어나긴 일어나겠죠. 일어나긴 일어나겠지만 훨씬 더 이 물리적 풍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장기간 걸친 물리적 풍화. 자기 혼자서 계속 오랜 시간 깨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건조기후 지역은 모래, 자갈, 바위 같은 걸로 다 덮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여러분 모래바람 막 부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 모래들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거 다 어디서 온 겁니까? 거기 있던 암석들이 다 잘게 깨져서 생긴 모래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사막하면 이런 모래가 쫙 펼쳐진 사막을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사막의 거의 70~80%는 자갈이나 바위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 사막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간헐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자, 여기 연 강수량이 500ml 미만인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가끔 비가 오는데 비가 어떻게 오냐면 부슬부슬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짧은 시간에 그냥 하고 내리고 마는 거예요. 너무나 갑자기 비가 확 내리고 마는데요. 이 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상홍수 침식과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모르는 단어가 나왔죠? 포상홍수 침식. 여기서 살펴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원래 살고 있는 곳은요. 이렇게 산을 대충 그리면요. 비가 내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산에는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 나무가 하는 역할은 이 나무가 밑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런 산 같은 데 있는 흙들을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비가 와도 산사태가 잘 안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 있는 나무들이 흙을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산사태가 났다라는 기사를 보면 거기는 인간이 개발하려고 이 나무를 다 베어놓은 지역이 산사태가 잘 일어나요. 왜냐하면 뿌리가 흙을 잡아주고 있지 않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 건조기후는요. 식생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왜?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런 경사면 같은 데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경사면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 경사면입니다. 자, 여기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옵니다. 비가 오는데 비가 내려서 원래라면은 이게 비가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하나를 흘러서 이렇게 물줄기, 강 같은 걸 이렇게 형성해서 가는 건데 강같이 이렇게 물이 모여서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는 빗물이 이런 경사면을 만나면 일정하게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얘가 정말 규칙적이지 않게 불규칙하게 막 이렇게 흐르더라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흐르더라 이거예요. 일정한 유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데 식생이 없죠. 그러니까 이 모양대로 그냥 흙을 다 긁어 파내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흙어 파내는 거예요. 그거를 포상홍수 침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물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걔를 확 침식하면서 깎아내리면서 내려간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깎아내린 것들을 어딘가에 쌓아놓겠죠? 그러니까 퇴적작용도 이렇게 간헐적으로 내릴 때, 비가 내릴 때 이때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 네, 포상홍수 침식 요렇게 진행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우리 강은 원래 경사면이 이렇게 있으면요. 빗물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흘러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네, 근데 여긴 이렇게 흐르더라. 이렇게 흐르더라.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건조 기후 지역에서 다양한 지형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에 의해서 지형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또 여기에 뭐가 불고 있냐면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이 바람 때문에도 독특한 건조 지형이 생긴다고 합니다. 바람이 만드는 건조 지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생이 빈약한 건조 기후 지역에서는요.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 때문에 바람이 침식도 해주고요. 바람이 운반도 해주고요. 바람이 퇴적작용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지형이 형성되더래요. 자, 여러분. 자, 건조기후 지역을 그림으로 그리면 땅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식생이 없죠. 역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여기 있는 모래알이나 작은 흙들은 쉽게 날릴 수 있겠죠. 이런 날리는 것 때문에 침식, 운반, 퇴적작용이 바람 때문에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람 때문에 날려온 모래가요. 어딘가에 쫙 쌓였대요. 그래서 모래 언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래가 한자로 사구요. 언덕이 한자로 구입니다. 그래서 사구라고 부릅니다. 사구. 모래 언덕을 사구라고 합니다. 이 바람이 날려서 바람에 의해 날려진 모래들이 쌓여서 생긴 걸 사구라고 하고요. 그 건조기후 지역에서 이 사구를 마르한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마르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 이렇게 모래 언덕이 쭉 있거든요. 이 모래 언덕 누가 만든 겁니까? 바람이 만든 겁니다. 바람에 의해 모래가 쫙 날렸는데요. 그 모래가 이렇게 쌓인 거죠. 그래서 생긴 모래 언덕, 사구, 그리고 그 지역 말로 건조기후 지역에서 부르는 말로 마르한이라고 부른대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바람에 날린 모래가요. 바위의 아랫부분을 깎았대요. 그래서 봤더니 얘가 마치 버섯처럼 생겼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버섯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보면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가 흔히 먹는 새송이 버섯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바람이 날아가지고요. 이렇게 모래알이 바람에 이렇게 실려오겠죠? 그러면 이 모래알이 여기 밑에를 계속 밑둥을 때린 거예요. 뚝뚝뚝뚝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막 이렇게 쑥쑥 파인 거죠. 네. 여러분, 그 운동장에 있는 모래 이렇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휙 친구한테 던져봐요. 물론 예시입니다. 친구한테 진짜 던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요만한 모래를 그래요. 친구한테 던지면 안 되니까 여기에 던집시다. 우리 몸에 이렇게 톡 던져봅시다. 그냥 틱 하고 말 거예요. 그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이 모래 알갱이를 100년, 10,000년, 10만 년 계속 이렇게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이겠죠. 여기도 그렇게 해서 파인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바위를 버섯 바위라고 합니다. 형성 과정을 보면 원래는 이렇게 바위가 생겼었을 거예요. 근데 바람에 의해서 조그만 모래 알갱이 돌멩이들이 날려서 밑에가 이렇게 깎이다 보니까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거,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섯 바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에 날린 모래의 침식을 받아서 여러 개의 평평한 면과 모서리가 생겼다. 그래서 이거를 삼릉석이라고 합니다. 셋, 모서리가 3개인 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모서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삼릉석이래요.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이렇게 생긴 돌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모래알갱이 같은 게 날리면서 이렇게 면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모서리가 3개가 생겼다. 그래서 삼릉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건데 모서리가 하나, 둘, 셋이라고 하기엔 좀 웃기죠? 여기도 모서리고요. 여기도 모서리고요. 여기도 모서리고요. 여기도 모서리죠. 그때 그분이 모서리를 잘 세는 거를 깜빡하셨나 봐요. 그죠? 아무튼 처음 만든 사람이 삼릉석이라고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이거를 삼릉석이라고 불러야겠죠? 네.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깎인 돌인데 평평하게 여러 면이 생긴 돌, 그거를 삼릉석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니까 바람에 의해서 생긴 3가지 지형을 봤는데요. 사구 같은 경우는 바람이 퇴적한 지형이죠. 바람의 퇴적작용에 의해서 생긴 거고요.
그리고 버섯바위와 삼릉석 같은 경우는 바람에 의해 날린 모래에 의해서 침식이 된 거죠. 그래서 바람의 침식작용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바람에 의해 날린 모래가 퇴적된 거고요. 바람에 의해 모래가 날려서 침식된 겁니다. 바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침식을 하진 않았겠죠. 네, 그거 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서 두 개의 퇴적에 의한 거, 침식에 의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수가 만든 건조지형입니다. 자, 여러분 유수가 뭡니까?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흐르는 물, 즉 비입니다. 비. 선생님, 건조기후 지역은 비가 잘 안 온다며요? 맞아요.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잘 안 오는데 가끔 내려요. 그걸 우리가 간헐적으로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데 그 비가 어떻게 내린다고요? 보슬보슬보슬 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짧은 시간에 와우! 미친 듯이 비가 내린다. 그 미친 듯이 짧게 비가 오니까 그거에 의해서 지형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시적으로 폭우가 쏟아져요. 이 폭우예요, 폭우. 그러니까 부슬부슬이 아닙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때 하천에 의해 토사가 운반 퇴적되면서 다양한 지형들이 형성되기도 한답니다. 하천이 원래 흐르는 하천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외래 하천 배웠었죠. 그 외래 하천 때문에 생긴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폭우가 쏟아져서 생기는 하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지형이 형성되기도 한대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골짜기 혹은 하천. 그러니까 사막은 원래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천이 없는데 이 일시적으로 폭우가 쏟아질 때 하천이 생기더래요. 그걸 우리는 건천. 이 건이 마를 건자. 건포도 아시죠? 건포도? 그 건자예요. 건천. 마른 하천이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와디라고 부릅니다. 와디.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와디라고 불러요. 우리는 보통 이 와디라는 표현을 좀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만 흐르는 하천인 거예요. 자, 이거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여러분, 학교의 운동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선생님 학교 운동장에 비가 왔을 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야, 이때 선생님이 비 오는 날 나가가지고 혼자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뭐 하냐고 막 그랬어요. 막, 이찬희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근데 선생님은 열정남. 수업 자료를 찍기 위해 비 오는 날 간 거죠. 자, 운동장에 지금 이렇게 물길 생긴 거 보이세요? 운동장에 이렇게 물길 생긴 거 보이세요? 어머, 이거 항상 흐르는 하천인가요? 아니죠. 이거 언제 생긴 거예요? 비가 올 때만 생기죠. 비가 다 그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냥 맨 땅으로 변하죠. 여러분, 이 학교 운동장이 사막이에요. 식생도 하나도 없고 완전 황무지. 여기가 사막이에요, 사막. 여기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비가 올 때만 내리는 하천, 이런 걸 건천 와디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가 안 올 때는 이렇게 맨바닥이죠? 아무것도 없죠? 실제로는요, 선생님이 학교 운동장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큽니다. 엄청 크죠? 여러분, 여기 완전 골짜기죠? 완전 골짜기. 여기가 원래 비가 올 때는 여기 흐르는 하천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여기가 물이 다 말라 있으니까 이런 거를 교통로로 쓸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건천 와디라는 거. 이렇게 생겼고요. 자, 두 번째. 비가 많이 내렸을 때요. 건조 분지의 평탄한 저지대에 일시적으로 물이 고이는 염호 이랬습니다. 염호. 소금 호수란 뜻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플라야호. 우리가 호자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서 플라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플라야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흰 색깔 살짝 보이는 게 전부 다 소금이에요, 소금.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자,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그랬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막이 그냥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사막입니다. 이 노란색 범위 아니 사막인데요. 자, 이 사막에서 일시적으로 비가 내리는데 우리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여기가 바다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가장 낮은 저지대가 있겠죠. 거기가 물들이 이렇게 모이는 최종 목적지일 거예요. 네, 이게 호수인 거예요. 여기가 호수인 거예요. 비가 내릴 때만 이렇게 생기는 호수인 거예요. 여기가 플라야입니다. 자, 비가 내릴 때만 이렇게 호수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치니까 여기 있는 물들은 다 증발됐겠죠. 사막토를 설명드렸을 때요. 땅이 이렇게 있고 식생은 없고 계속 물이 건조되다 보니까 이 땅바닥에 있는 염분들이 이렇게 위에 올라와가지고 여기 집적되는 사막토가 형성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기 이 플라야호에도 이런 물들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호수가 생겼다가 증발되고 여기는 소금기가 위에 이렇게 뚝 뜨고 난 거죠. 이렇게 하얗게요. 그래서 염호예요, 염호. 여러분, 이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을까요? 못 쓰겠죠.
이 물 마실 수 있을까요? 식수로 쓸 수 없겠죠. 근데 염호. 인간이 쓰거나 이런 관계용수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한 물이 되겠죠. 네, 여기 이게 말랐을 때 이게 맨바닥이 완전 맨바닥 여기가 분지죠. 이렇게 넓은 여기가 이렇게 평평하게 여기가 이게 비가 왔을 때는 물이 찰랑찰랑거리는 호수가 되지만 염호, 소금 호수라는 거. 네, 이게 후아야호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산지를 흐르던 하천이 자 여기 건조기후 지역에도 이렇게 높은 언덕이나 이런 산지 같은 것들이 있겠죠. 산지를 흐르던 하천이 평지를 만나면서 하천 퇴적물이 부채 모양으로 세적된 지형. 자, 여러분 부채를요. 한자로 선이라고 해요. 선. 부채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상지. 부채 모양처럼 생긴 이거를 선상지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쉽게. 여러분 워터파크 혹시 가보셨어요? 워터파크? 되게 워터파크 진짜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튜브 이렇게 타고 딱 해가지고 여기 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야! 하고 탁 내려오잖아요. 여기가 최종 도착지. 여기 도착해 보셨죠? 우리가 와! 타고 가다가 펑! 하고 도착했을 때 우리가 여기 최종 도착지까지 막 튜브 타고 내려왔을 때요. 그 가벼운 사람들만 탄 튜브 같은 경우는요. 딱 도착해가지고 와! 하고 쭉 이렇게 그 약간 관성에 의해서 쭉 이렇게 밀려서 여기까지 와요. 보통 여기까지 막 이렇게 튜브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아 재밌었다 막 이러면서 튜브 내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선생님 같이 이렇게 등치 큰 아저씨들끼리 놀러 가면요. 아저씨들이 튜브를 타고 딱 여기 딱 도착하면요.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와! 하고 도착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멈춰요. 왜 그런 거예요? 무게 때문인 거죠. 무게 때문에. 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물은요. 자기 혼자 흐르는 게 아니라 흐를 때 온갖 모래나 자갈 이런 친구들을 같이 함께 운반하는 친구예요. 운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쫙 가다가 여기 딱 평지와 만나는 경사와 평지가 만나는 요 지점이죠. 여기서 딱 만났을 때 급격하게 물은 속도가 느려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데를 경사급변점이라고 불러요. 경사가 급변하는 지점이다. 자, 이런 데 만났을 때 물은 그래서 확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 있는 데 내려오다가 평지를 만났으니까 확 속도가 느려졌겠죠? 그랬을 때 자기가 갖고 온 이 모래나 흙 이런 거, 이 워터파크로 치면 사람을 여기다가 그냥 펑 하고 내뱉는 거죠. 펑 하고 내뱉는데 그 내뱉을 때 얘가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퍼지더래요. 네, 그래서 생긴 게 선상지인 거예요. 선상지. 네. 근데 우리가 아까 가벼운 사람들이 탄 튜브는 멀리까지 가고 무거운 사람들이 탄 튜브는 여기 멈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돌 같은 거는 여기 가까운 데 이렇게 막 쌓아놓고 가벼운 돌 같은 거는 막 여기다 이렇게 쌓아놓는 겁니다. 자, 워터파크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 사진을 한번 보셔야겠죠? 실제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해가 되실까요? 자, 여기가 이게 강물이 이렇게 막 내려오던 거예요. 강물이 막 이렇게 언덕을 내려오다가 온갖 모래나 자갈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다 싣고 가겠죠? 그러다가 딱 여기 평지, 경사급변점을 만나요. 여기서 만났어요. 속도가 갑자기 경사 가다가 평지 만났으니까 팍 느려지면서 펑퍼짐하게 자기가 갖고 온 것들을 쫙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부채처럼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는 무거운 돌들이 주로 많이 쌓였을 거고 여기에는 가벼운 돌들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또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요거는 선생님이 직접 찍은 거예요. 요 선생님이 직접 찍은 거거든요. 선생님 대학 시절에 직접 찍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물들이 이렇게 오고 물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펑퍼짐하게 이렇게 생긴 거 보이십니까? 이 선생님이 직접 찍은 겁니다. 선생님이 직접 사막을 갔냐고요? 아니요. 여기가 뭐였냐면 우리 학교 그 대학교에서 공사할 때 이렇게 흙을 쌓아놓은 데가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빗물 막 오고 이렇게 한 거 보이시죠? 비가 이렇게 언덕 이렇게 왜 공사할 때 이렇게 흙 잔뜩 쌓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상지가 만들어졌다고요. 다음날 가보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선상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야, 최고다. 그래서 나는 임용고시 붙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미 이걸 찍어놨었죠. 이렇게 쓰려고 미리 다 찍어 놓은 겁니다. 네, 선상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선상지가요 연속적으로 여러 개가 나타날 수가 있을 거래요. 자, 한번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짠짠짠짠짠, 산. 비가 막 왔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선상지가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도 선상지가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도 선상지가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도 선상지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분포해서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는 녀석, 이런 거를 바하다라고 부른대요. 바하다. 선상지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걸 바하다라고 부른대요. 자, 요렇게 생겼대요. 요렇게 생겼대요. 아, 이거 칠판이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보니까 선상지 모양들이 연속으로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 이렇게 생겼고요. 자, 요것도요. 요것도 선상지를 이렇게 위성으로 이렇게 찍은 건데요. 자, 여기도 이렇게 위에 이렇게 강물들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펑퍼짐, 펑퍼짐, 펑퍼짐 이런 애들이 합쳐진 거예요. 흐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게 선상지가 합쳐진 복합 선상지 바하다라고 합니다. 바하다. 자, 이 바하다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직접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에요. 이 선생님이 미국에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산에서 흘러나온 것들이 이렇게 다 선상지 삼각형 이렇게 부채 모양 이렇게 생긴 거 그게 보이시죠? 다 연결됐어요. 이렇게 생긴 게 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하다.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포상홍수 침식에 의해 형성되는 완경사의 침식면이다. 자, 아까 포상홍수 침식이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경사면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평지고 여기가 이제 경사 내려가는 지점이에요.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확 정말 정해진 모양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막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모양대로 그냥 후벼 판 거예요. 이 모양대로 후벼 파서 생긴 경사의 침식면, 그거를 페디먼트라고 한대요. 페디먼트. 자, 여기에요, 여기. 지금 여러분 이 모양들 보이세요? 막 쭈글쭈글쭈글쭈글 이게 다 불규칙하게 막 물들이 와가지고 다 깎아 놓은 거죠. 이게 페디먼트가 되겠습니다. 페디먼트. 자, 이거 선생님이 찍은 그 아까 그 바하다 사진인데 요 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 이렇게 막 깎아놨죠. 막 이렇게 깎아놨죠. 깎아놨죠. 이런 걸 페디먼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요, 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 선상지하고 페디먼트가 보통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그려보면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막 이제 포상홍수 침식을 받은 거죠. 또 밑에는 이렇게 선상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지리학자들 사이에서 좀 논란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여기 이 선상지의 윗부분 여기도 페디먼트야. 왜냐면 여기도 포상홍수 침식을 받아서 생긴 거야 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지리학자들은요, 아니야, 이 선상지 위에까지 여기가 페디먼트야 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학파가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학문이 정립이 되지 않았으니까 시험 문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걸 그냥 빈칸 채우기는 낼 수 있어요. 포상홍수 침식에 의해 형성된 완경사의 침식력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페디먼트요 라고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도 같은 거, 모식도 같은 걸 주고서 야, 페디먼트가 어디게? 라고는 문제를 절대 못 물어봐요. 왜냐면 학자들이 싸우고 있거든요. 아직 싸우고 있으니까 이걸 출제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페디먼트의 위치를 묻는 문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네, 근데 선상지 문제는 나올 수 있겠죠? 요거 왜 생겼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왜요? 이거 유수가 와가지고요, 이렇게 쫙 퇴적시킨 거예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페디먼트의 위치는 나오지 못한다는 거. 페디먼트의 개념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도 페디먼트의 위치, 어디가 페디먼트게? 라고는 물어볼 수 없다는 거. 학파들이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네, 그거 체크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것은 메사와 뷰트입니다. 메사와 뷰트는요, 수평 지층의 대지나 고원이 침식, 해체되는 과정에서 상단의 덮개 역할을 하는 경암층과 하단의 연암층이 닭자 모양으로 남게 된 지형. 야, 설명 진짜 어렵죠? 일단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윈도우 10을 쓰신다면, 그러니까 윈도우 처음에 시작할 때 왜 마치 시작 화면에 이런 거 사진 자주 나오거든요? 요거예요, 요게 메사와 뷰트인데 얘가 왜 생긴 걸까? 이런 과정 때문에 생겼대요, 이런 과정. 이 과정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선생님이 요 글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수평의 지층이나 대지나 고원이래요. 즉, 요렇게 탁자 모양의 땅이 이렇게 있었다 있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있고요. 탁자 모양이 있었는데요. 얘가 침식이나 해체되는 과정, 우리가 쉽게 또 풍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풍화도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경암층, 단단한 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단의 연암층, 연한, 그러니까 약한 돌이란 뜻이에요. 자, 정말 그냥 학생의 입장에서 지리적 이거 다 떼고요. 자, 여러분, 이 돌멩이가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어떤 부분은 단단하고 어떤 부분은 약할 거예요. 자, 우리 몸도 하나지만 우리 몸에서 단단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이런 살 같은 건 약하지만 뼈는 단단하잖아요. 돌도
돌도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어디는 단단하고 어디는 약하대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 주황색 부분은 단단한 거라고 해볼게요. 주황색 부분은 단단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은 약한 부분이에요. 자, 이게 약한 부분. 자, 여기가 강한 부분인 거예요. 자, 고온이 침식이나 해체된다. 즉, 여기 뭐 바람도 불고 짧은 기간 비도 내리고 풍화도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단단한 돌하고 약한 돌이 있으면 어디가 더 먼저 없어질까요? 단단한 것보다 약한 게 더 먼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약한 친구들이 먼저 이렇게 풍화 침식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남았습니까? 요 단단한 부분만 남았죠. 단단한 부분이 이렇게 탁자 모양처럼 남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메사와 뷰트라고 부른대요. 근데 얘네들을 뷰트는 작은 거, 메사는 큰 거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남았는데 좀 위에가 큰 거는 메사, 작은 건 뷰트라고 부른대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 그림도 원래는 어떻게 생겼던 거예요? 원래는 얘네가 이렇게 다 한 덩어리였던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한 덩어리였는데 지금 이 부분 여기가 약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날아간 거예요.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얘네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걸 메사와 뷰트라고 하는데 넓은 놈을 메사, 작은 놈을 뷰트라고 한대요. 넓은 놈을 메사와 뷰트라고 넓은 놈은 메사, 작은 놈은 뷰트라고 하는구나.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뷰트는 메사, 큰 놈이 점차 작아져서 좁아져서 생긴 것.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쌤이 실제로 보고 왔어요. 뒤에 있는 게 다 메사입니다. 메사. 조금 메사라 부르긴 좀 허접하긴 하지만 메사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러냐면 메사가 메스 그 MASS인가요? 메스, 맥시멈, 메스,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사, 크다, 뷰트, 너 왜 이렇게 속마음이 뷰트 같니? 작다 이거죠.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건조지형을 싹 정리하면 이렇게 된대요. 자, 이런 산이나 구릉지에서 포상홍수 침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사급변점, 경사가 급변하는 지점에서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요게 선상지. 근데 이런 선상지가 여러 개 붙어 있으면 바하다. 자,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갖고 온 그림이란 말이에요. 페디먼트가 안 써 있죠. 왜? 아직도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페디먼트는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막 날려요. 그래서 모래 언덕이 쌓이면 사구, 퇴적에 의한 거. 그리고 그 모래가 바위를 자꾸 깎아서 생긴 게 버섯 모양이 생기면 버섯바위, 면이 여러 개가 생긴 거면 삼릉석,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일시적으로 이렇게 비가 내렸을 때 일시적으로 흐르는 강, 와디. 그리고 그 강들이 모여서 호수를 만들었네, 일시적으로. 그게 플라야는 염호였다는 거, 염호라는 거. 여기 오아시스도 그려놓은 거네요. 자, 그리고 수평, 지층 이런 게 있었을 때 원래 이 친구 이렇게 하나였던 거예요. 원래 이 친구 하나였는데 약한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남았는데 넓은 놈은 메사, 작은 놈은 뷰트.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사막기후, 건조기후에 있는 사막기후와 스텝기후 지역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주민생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기후의 전통가옥은요. 벽이 매우 두껍습니다. 벽이 매우 두껍고요. 창이 작아요. 왜요? 벽이 두꺼운 이유는 단열이 잘 되게 하려고. 외부의 열이나 내 안에 있는 열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고요. 창문이 작아요. 왜요? 모래바람 자꾸 불거든요. 창문 활짝 발코니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사고가 생길지 몰라요. 우리 집 안에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붕이 평평한 흙 벽돌집을 만든대요. 지붕은 왜 평평해요? 비가 안 오니까 지붕을 급경사로 만들어 놓으면 가뜩이나 비가 안 와 죽겠는데 가끔 비가 왔는데 그 비들 전부 다 흘러 내려가겠죠. 네. 그리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 나무 있어요? 여기 무수목기후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벽돌집을 만든다 이거죠. 이렇게 생겼대요. 흙벽돌집.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죠.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유는 나무가 없으니까 그늘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알라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알라딘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알라딘이 막 이런 지붕 같은 거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추격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 건조기후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추격전 가능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알라딘이 만약에 있었다면 자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101동 있고요. 여기 102동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 추격전 가능합니까? 양탄자 컴온 막 이러겠죠. 그래서 가능했다는 거. 네. 자, 어떤 옷을 입을까 봤더니요. 여기 햇빛도 강해요. 그리고 모래바람도 자꾸 불어요. 그리고 밤에는 추워져요. 밤에는 추워지니까 반팔 반바지 입을 것 같은데 반팔 반바지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8월 달에 학교 운동장 나간 다음에요. 친구한테 이렇게 모래 모아가지고 이렇게 던져보세요. 아, 자꾸 친구한테 던지라 그래서 좀 폭력적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반팔 입고 있을 때 여기다 흙먼지 팍 던지면 여러분 여기 화상 입어요, 화상. 어마어마하게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래바람 이런 걸로 몸을 가려야 되니까 긴 옷, 좀 헐렁한 걸 입겠죠. 그리고 여러 겹 입는다. 요런 거예요, 요런 거. 밤에 일교차도 극복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긴팔 긴 옷에 헐렁한 옷을 입는다.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떤 농업을 할까? 자, 일단 물이 있어야겠죠.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이 있는 곳 오아시스 근처에서 농업을 한 그거를 오아시스 농업이라고 하고,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관계농업이라고 합니다. 관계농업. 그래서 뭘 농사 지을까? 여기서 쌀 가능할까요? 가뜩이나 쌀은 어마어마하게 물을 많이 먹는 녀석인데 쌀 농사 지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쌀이 아닌 밀이나 대추야자 이런 것들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오아시스에서 하는 오아시스 그 근처를 찍은 건데요. 여기 진짜 오아시스가 생각보다 커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 마을을 형성해가지고 이런 데서 대추야자나 밀 같은 거를 농사를 짓더라.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간은요 적응의 동물이고요. 인간은 이런 거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여기 태양빛 어마어마하게 강하잖아요. 그럼 그 일사량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걸로 에너지, 전기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태양광으로.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막에다가 쫙 태양광을 깔아놓고 전기 발전을 요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좀 아이러니한 게요. 여기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하잖아요. 물이 부족한데 여기에 자꾸 모래바람이 불어서 이 태양광 패널에 자꾸 모래가 낀대요. 그래서 이 모래를 청소하는데 드는 물이 더 많이 들어간대요. 선생님이 짤방을 구해왔는데 이렇게 지금 이 기계로 이 물로 이렇게 닦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색깔 차이 보이시죠? 이게 물로 닦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더 쓰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진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대요. 네, 물을 더 쓰고 있네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다. 네, 자 그럼 스텝기후 지역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기후 지역은요, 여기는 짧은 풀이 일시적으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들을 찾아 떠나는 이동식 생활. 그래서 천막집 같은 거, 전통 가옥도 여러분 정착할 수가 없잖아요. 이동해서 생활해야 되니까 천막집. 그래서 요런 거. 여러분 우리가 텐트라고 부르는 거 있죠? 여기 건조기후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건조기후의 전통과학을 그 지역에서 텐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쓰는 거죠. 네, 천막집. 그리고 게르라고 부르기도 하죠. 몽골 지역은. 네,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이동식 유목할 때 쓰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유목을 하는데 조금 다르게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농목업을 하는데 좀 다르게 하고 있더라. 어떻게 나누냐면요. 구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같은 데는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진짜 우리가 유목하면 그 데리고 다니면서 유목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급자족하려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양, 염소, 낙타 등 이런 것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풀, 물 찾아서 막 집단 생활을 하면서 막 움직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도 관계농업 해가지고 밀이나 대추야자 이런 거 재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하는 이유는,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농목업 하는 목적은 정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거의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급자족을 하려고. 그런데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하고 호주 같은, 오세아니아 같은 데에서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으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내다 팔려고 농목업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대규모 상업적으로 밀농사를 짓기도 하고 상업적으로 방목해가지고 기업적으로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전부 다 내다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고기 유명한 데가 어디입니까? 호주산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아르헨티나 소고기, 전부 다 이 스텝 지역에서 넓게 방목해가지고 다 키우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호주 지역은 대표적으로 이 찬정을 개발해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여기 쌤이 호주의 이쪽 아래쪽 부분이 대찬정 분지 이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대규모로 양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농업을 할 수 있게 되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호주의 강수량을 나타낸 표인데요. 자, 지금 아까 쌤이 체크해드린 요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강수량이 500 미만, 딱 250에서 500 사이, 여기가 스텝기후 지역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양을 막 대규모로 키울 수 있을까? 물도 부족하고 그럴 텐데 여기가 위치적 특성이 있더래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기 호주의 동쪽에 우리가 산맥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Great Dividing 산맥이죠. 이렇게 산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맥이 있는데 여기에 바람이 1년 내내 무역풍이 계속 불어주는 거예요. 무역풍이. 이렇게죠. 바람이 계속 이렇게 불어주니까 무역풍이 여기 부딪힌 데는 스뷴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CFA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여기 CFA인데 이 물들이 다 지하로 내려가서 이렇게 흘러서 밑에 쪽으로 흐르더래요. 그림을 또 이쁘게 갖고 왔죠, 선생님이. 요거. 여기에 바람이 와서 강수량이 부딪혔어요. 이 빗물이 요렇게 지하로 이렇게 지하수로 이렇게 흘러가더래요. 그럼 여기에서 지하수 뻥뻥뻥 뚫어가지고 여기서 이 물을 이용해가지고 농사 지으면 대박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적 농목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에서. 어디서? 대찬정 분지에서. 여기다, 여기. 네. 그리고 여기에 또 강도 흘러주고 있어요. 아주 고마운 강이죠. 여기 홀룰룰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여기가 강의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강물이 흘러주고 있어요. 또 머리 달링강이라고 머리강 달링강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또 농목업이 가능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찬정 개발을 통해서 용수 공급을 해서 대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더라.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텝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이 수능 문제 쪼르륵 4문제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그럼 수능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문제 모두 풀어보셨죠? 네, 자 그러면 2021학년도 수능 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건조기후에 대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건조기후 지역 내에 형성되는 하천은 대부분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거는 건천 혹은 그 지역 말로 와디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학교 운동장에 일시적으로 생긴 그 물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외래하천? 외래하천은 우리 외래어에서 찾으면 된다 그랬죠? 외래어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외부에서, 즉 건조기후가 아닌 곳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건조기후를 흐르는 하천, 그거를 외래하천이라 그런다 그랬죠? 요거는 건천 와디에 대한 설명이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쭉 가볼게요. 건조분지 내부의 저지대는 비가 많이 내리면 일시적으로 물이 고여 플라야호가 발달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플라야호는 염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시적으로 생기는 호수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담수호이며 관계용수로 널리 활용된다. 자, 여러분 염호인데요. 담수, 맹물이래요. 맹물은 아니고요. 관계용수 이거 소금물을 어떻게 농사짓고 이런 데 써요. 그러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네요. 쭉 볼게요. 이제 또 한편 급경사의 좁은 골짜기를 흐르던 하천이 넓은 평지를 만나면 이거네. 산지에 이렇게 흐르던 하천이 평지를 만나면 급경사를 흐르다가 평지를 만나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생기는 선상지가 형성이 된대요. 이게 근데 연속으로 이어지면은 바하다라 그런다. 맞네요. 디귿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한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정상부가 평탄하고 주변부가 급사면인 매사 또는 뷰트를 볼 수 있다. 자, 매사와 뷰트는 경암층과 연암층이 따로따로 침식을 받아서 차별적으로 침식을 받아서 형성된 거다. 맞네요. 그러니까 디귿, 리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사와 뷰트는 하나에 이렇게 넓은 돌이 있으면 약한 부분과 단단한 부분이 있는데 침식을 똑같이 받았을 때 차별적으로 받았다 그랬죠. 약한 부분이 먼저 나가 떨어진 거니까 네, 그렇게 생긴 게 매사와 뷰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수능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여행을 마치고 작성한 블로그 내용의 일부라고 합니다.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미국 서부의 건조지대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 그쪽을 갔다 왔나 봐요. 그죠? 지난 며칠 동안 미국 서부 건조지대 여러 명소를 둘러보았다. 데스밸리 선생님도 갔다 와봤는데 선생님이 보여준 사진들이 다 데스밸리에서 찍은 거예요. 네. 근데 며칠 전 폭우로 일시적으로 생긴 호수 뭡니까? 플라야호죠. 플라야호. 자, 요거는 염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갔을 때요. 폭우 보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정말 비가 내릴 확률이 희박해가지고 이건 진짜
엄청난 행운아인 겁니다. 아무튼 자, 기억! 주변에는 카나트라는 지하 관계수로가 발달해 있다. 자, 선생님이 지하 관계수로를 정리를 안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정리해 드리려고 한 번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지하 관계수로라는 거는요. 자, 여러분 건조기후 지역은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햇빛이 계속 비춰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 물이 예를 들어 마을이 여기 마을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물은 여기 있어요. 자, 근데 이 물을 여기 있는 마을까지 옮겨줘야 할 텐데, 자, 이 땅 위로 그냥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주면은 여기 마을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거 다 증발돼 버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물을 주기 위해서 요 땅 속으로 이렇게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땅 속으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을 지하관계수로라고 합니다. 지하관계수로라고 하고요. 이 지하관계수로를 그 지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카나트 혹은 포가라 혹은 카레즈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게 주로 어디 있냐면요. 중동 지역에 있어요. 중동 지역. 중동 지역 근처에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관계수로는 보통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흔히 체크했던 사하라 사막과 아라비아 반도 그 주변 중앙아시아 이쪽에 있는 데에서 지하관계수로를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요 파트가 우리가 뒷부분에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파트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여기서는 지하관계수로가 있는데 요거가 보통 중동 지역에서 나타난다라고 정리 좀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여기 미국이래요. 근데 미국의 지하관계수로 카나트 볼 수 없겠죠. 요거는 여기 중동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띵 틀린 말이 된 거고요. 쭉 읽어볼게요. 주변에는 관목류가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그리고 이곳에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은 사막이다. 우리 항상 사막의 정의, 건조기후에 정의했을 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니은에 있는 바하다는, 그러니까 즉 건조기후에 있는 바하다는 유수에 의해, 흐르는 물에 의해 생긴 퇴적 지형이다. 바하다가 뭡니까? 선상지가 여러 개가 이렇게 붙으면 생긴 복합 선상지를 바하다라고 불렀죠.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니은 맞고요. 쭉 읽어볼게요. 매우 적은 강수량과 큰 일교차. 그래서 이거에 의해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풍화가 뭐였죠? 암석이 제자리에서 녹거나 깨지는 현상이었죠. 근데 녹으려면 비가 많이 와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비는 많이 안 오고 일교차가 커요. 낮에는 40도, 밤에는 영하. 그러니까 수축팽창에 의한 깨지는 현상, 물리적, 기계적 풍화가 훨씬 더 활발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대요. 틀렸네. 또 이제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밤은 생각보다 추웠다. 이거예요. 일교차가 큰 거. 다음날 모니먼트 밸리에서는 평원의 우뚝 솟은 뷰트와 메사, 메사와 뷰트 나왔네요. 요거는 경암과 연암이 차별 침식을 받았다. 아까와 똑같은 설명이죠. 그래서 니은, 리을을 고르면 되겠네요. 네, 이 문제도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19학년도 수능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건조기후 지역에서 발달하는 지형을 나타냈대요.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 보니까요. 버섯처럼 생긴 바위네요. 버섯 바위. 이거 왜 생겼죠? 바람이 어떻게 해서? 바람이 침식해서. 바람에 의한 침식이죠. 바람에 의해 날린 모래가 침식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B 보니까요. 여기 있는 모래 언덕을 나타내고 있네요. 모래 언덕 사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말로 바르한이라고 했고요. 요거 왜 생겼습니까? 바람이 퇴적해줬죠. 자, C 보니까요. 각진 여러 면이 있는 돌이네요. 요거 삼릉석이네요. 요거 왜 생겼습니까? 바람에 침식된 거죠. 바람에 날린 모래 때문에 침식된 지형. 자, D는요. 일시적으로 흐르는 하천이네요. 우리 운동장에 생긴 그거랑 똑같이 생겼죠? 건천 혹은 와디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선지 보면 되겠죠? A는 주로 포상홍수 침식, 아니죠. 바람에 의한 침식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B가 연속으로 발달하면 바하다. 바하다는 뭡니까? 선상지. 다시 또 그릴게요. 선상지가 연속으로 이렇게 생기면 바하다라고 불렀습니다. 사구는 바람이 퇴적한 건데 틀렸죠? C. 삼릉석은 주로 바람에 날린 모래의 침식으로 형성된다. 맞네요.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리을 D는 대부분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흐른다. 맞네요. 일시적으로 흐르는 하천, 건천, 와디니까 디귿, 리을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019학년도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9월달 15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사막의 형성 원인 4가지를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문제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ABCD 사막에 대한 설명이래요. ABCD 사막이 왜 생겼는지 최종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A지역은요. 우리 여기 무슨 산맥이 지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 됐다. 안데스 산맥. 근데 여기에 1년 내내 편서풍, 타골풍, 항상풍이 불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1년 내내 팬. 이게 10년, 100년, 1000년 계속 이어지면 사막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기는 타골풍의 비그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 형성되었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B 보니까요. 아, 여기는 대륙 서안인데요. 위치를 보니까요. 우리 그릴 수 있겠죠? 여기 뭐가 지나갑니까? 남회기선이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호릭! 한류도 지나가지고 있네요. B는 왜 사막이 흘렸습니까? 한류 연안의 사막이죠. 자, 그리고 C 볼게요. C는요. 아, 여기에 지금 뭐가 우리 여기 대만에서 수평선 그으면 뭐였습니까? 이렇게 북회기선이 지나가고 있네요. 선생님이 사막의 위치 여기서 쭉 이어지면 된다 그랬죠? 아, 여기 왜 사막입니까? 1년 내내 북회기선의 근처에 있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고 있네요. 네, 그리고요. D는요. 아이고, 얘는 보니까요. 완전 대륙 내부에 있어요. 이런데 대륙 내부에 있다 보니까 바다로부터 수증기 공급이 안 돼서 그래서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역이죠. 그래서 사막이 형성되었다. 우리가 사막의 형성 원인 4가지 복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지 볼게요. 1번 A는 타골풍의 바람그늘 혹은 비그늘 지역에서 발달한 사막이다. 맞네요. 좋습니다. B는요. 한류의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되어 발달했다. 맞네요. C는요. D 먼저 나왔네요. D는 해양으로부터 수증기를 공급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맞네요. 그 다음 4번 A는 저기 타골풍의 비그늘 지역은 C,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어허, 여러분 우리가 아열대 고압대는 주로 어디를 나타낸다고 배웠습니까? 여기 꺾은 데서 이렇게 끄 하면 되죠. 이렇게 위도 230도 부근인데 얘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기엔 너무 고위도 지역에 있는걸요? 그죠? 근데 C는 1년 내내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데 A가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데요. 틀렸네요. 그죠? 네. 5번도 볼게요. C는 D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선생님 연평균 기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보고 알면 돼요? 위도 보고 알면 되죠. 자, 얘는 완전 고위도에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죠. 훨씬 춥겠죠. 근데 여기는 1년 내내 적도 근처에 있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보다는 훨씬 따뜻하다는 걸 유추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C가 5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조 지형까지 살펴보고 수능 기출문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유,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모르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다음 시간 냉한대 기후와 지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